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일봉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일봉산의 보전 대책을 공약화하라며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후보자 캠프 앞에는 단식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의 선거 캠프 앞에 천막 농성장이 들어섰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반대하는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 회원들이 단식에 돌입하며 설치한 겁니다. 농성 천막은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 캠프 앞에도 차려졌습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일봉산의 원형 보전 일사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태선 후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박상돈 후보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태선 후보는 일봉산의 원형 보존과 시민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 불가하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셨고요. 박상돈 후보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무소속 전옥균 후보 같은 경우는 원형 보존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대책위는 일봉산 원형 보존 대책을 담은 공약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 이후에도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원형 보존을 위한 시민 공약을 수용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요구가 이제 수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제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천안시와 민간개발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협약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대책위가 청구한 국민공익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이 신청사 입주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연면적 7,000제곱미터의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그동안 분리돼 있던 임시청사가 통합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구청 부지에 함께 위치한 행복기숙사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고 어린이회관과 주상복합 아파트는 각각 오는 7월과 내년 3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내버스 감회 운행을 다음 달 4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는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추가 연기됐기 때문으로 1번과 2번, 3번, 7번 등 모두 22개 노선이 조정됩니다. 감회 운행되는 노선과 운행 횟수는 천안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한 사람당 5매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부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배송지, 산모 수첩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마스크는 등록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 기관들이 기자실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은 각각 이달 27일과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기자실을 닫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도 지난 25일부터 브리핑실을 한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 기자회견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특별 장학금 규모는 2천만 원이며 아산 관내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장학회는 2005년 12월 아산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며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돼 현재까지 5,035명에게 8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한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점검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미래통합당 이정만, 정의당 박성필 등 3명의 후보가 참여한 토론회.
후보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시된 토론에서 한 채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에선 상대 후보가 내건 공약을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중에 천안 외곽 순환도로 건설은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 교통지옥이라고 해서 이 노선과 예산과 추진 절차에 대해서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회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많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원도 국비나 지방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재원이 고갈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 55%, 그리고 회사가 35%, 그리고 국가가 한 1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의 부담률을 조금씩 올리면은 그것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공용제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재 진행이 준공연이 아니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전 공용제 가기 전에 현재의 한 100억 정도를 추가로 더 해서 책임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3사에서. 그래서 오지 노선도 가게 하고 그다음에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착도 이루게 하고 이런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박완주 후보와 이정만 후보는 각각 2차례씩 주어진 주도권 토론마다 격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글쎄요. 그다음에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혹시 어떤 그런 갑질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의심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기사를 잘못 우리 후보님 보시고 지금 현재 상임위는 농해수 위원입니다. 아니 당시에도 2018 농해수 위원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잘못된 거고요. 네. 압박이나 이런 거 없고요. 네. 나가지 않는 사무실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은 거고요. 네. 선거사무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그 국회의원 사무실은 하자가 없는 법률적 검토가 됐고요. 당시에 박완주 후보님께서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당선 지원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천안시의 그 시정 공백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께서는 당시 대법 2심까지 대법에서 유죄를 갖고 있었던 분을 그러니까 전임 지금 통합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도 내셨던 경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죄의 원칙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이 밖에도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희망 상임위 등을 밝혔습니다. 토론의 영상은 티브로드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도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69명에 대한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해보다 3,704만 원이 줄어 4억 1,26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1억 1,428만 원이 늘어난 9억 4,93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단체장 중에는 오세연 아산시장이 18억 6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맹의석 아산시 의원은 52억 8,707만 원으로 기초의원 중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용 카메라와 안전표시 등 안전시설이 확보됩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교통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아산시가 삽교호와 곡교천에 대한 환경 정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수중 수변 쓰레기 52톤을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삽교호와 곡교천 자연 발생 낚시터는 봄철마다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저공해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 앞 종합운동장 부지 안에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충전시설은 하루에 승용차 85대, 버스 15대의 수소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SNS를 비롯해 다크웹과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영상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이 충남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조례안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와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등을 거쳐 연내 개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천안 SB프라자에 입주할 예정이며 지역의 과학사업화를 통합 조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에 나섭니다. 지원 대수는 모두 400대로 일반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520만 원, 초소형차 한 대당 7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며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대리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입니다. 천안시가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담금 납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차를 보유한 시민으로 배기량과 연식,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 6등급 경유차는 면제됩니다. 올해 안에 천안 지역의 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개원 예정인 곳은 청담 코오롱 하늘채와 봉서산 아이파크, 두정 효성 해링턴, 성성 3차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두정 레우스알파 어린이집입니다. 시는 이달 말 각 입주자 대표회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집 수탁자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긴급 재난생계비로 일부 가구에 최대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긴급 재난생계비로 약 1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약 3만 3천 가구로 4가구 중 1가구꼴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데 최소 30만 원에서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재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세종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닷새 이상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에겐 2달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에 따라 5천여 가구에 최대 270만 원,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인 3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계 안정자금이 각각 지원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 소득이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주기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발표하거나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도 4개월 동안 급여 3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여 기부 릴레이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공직자 기부 행렬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직원들이 직접 나서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비판해 당원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윤형권 전 세종시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전 사례를 언급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형권 전 세종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세종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음해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정지 2년이란 중징계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러면서 4년 전 20대 총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지금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공천 탈락자가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는 최근 이해찬 대표의 경고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그럼 4년 전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명단에서 배제된 이해찬 대표는 당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했다며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세종시를 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종시를 버릴 수 없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같은 당 시의원이었던 윤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 대신 무소속 이해찬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이번 공천 배제는 DJ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관 참시입니다. 세종 시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4년 전 상황이 오버랩되는 윤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세종 갑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40억 6,95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 7천여만 원 늘어나 약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2억 906만 원 늘어난 8억 9,192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또 서금택 세종시 의장은 지난해보다 7,709만 원 늘어난 6억 3,440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대용 방역 소독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여가 필요한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대여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휴대용 방역 소독기에 사용되는 소독약품은 무공해 살균 소독제로 마스크나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만 갖추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약품입니다. 세종시가 가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가설 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시행합니다. 가설 건축물이란 임시 창고 등 제한된 용도에 한해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 기간을 정해 설치 신고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표지판 교부 대상은 4월 신규 접수건부터 해당되며 가설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인식 가능한 곳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존치 기간이 도래한 가설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추진 중인 박물관 단지를 비롯해 아트센터 등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박물관 단지 안에 들어서는 어린이 박물관과 통합수장고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고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서는 국제설계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트센터와 체육관 시설인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내년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3건 중 1건은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184건의 주택 화재 중 32%에 달하는 60건이 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가전제품 화재는 주로 전열 성능 저하로 인한 합선이나 접촉 불량에 따른 스파크 등이 주 원인으로 콘센트나 멀티탭에 쌓인 먼지를 자주 제거해줘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